자, 안녕하십니까. 자, 꿀벌은 내 친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사양수에 대해서, 자극사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꿀벌을 키우는 방법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다르고, 100명이 있다 하더라도 지형에 따라 다르고, 그 온도에 따라 다르고, 스타일에 따라 다르고 다 다릅니다. 봄벌을 키우는 방법 중에서 이제 사양수로 키우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이장으로 키우는 분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맞고 어떤 방법은 틀리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모두 다 자기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봉장마다 봉장의 그 조건에 따라서 자기 봉장은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봉장 여건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 방법이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아무리 꿀벌을 50년 동안 키운 사람이 그 강의를 한다 하더라도 저 사람 방법은 저거 잘못됐어, 저 사람 방법은 맞아,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그 봉장의 조건, 여건에 따라서 그 봉장이 그 사람이 봉주가 해나가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원칙 위주로 얘기를 하죠. 자, 아무튼 저는 이제 제 봉장 스타일에 맞춰서 이제 하는 건데, 사양수가 여기 있죠. 물렁물렁하죠. 사양수가 딱딱하면 안 되죠. 물렁물렁한 게 맞는 겁니다. 자, 그 사양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이장 위주로 솔직히 키우는 게 맞는데, 거의 먹이장 위주로 키우는데, 그래도 지금 이 시기에 오게 되면 이제 봉지 사양을 2번 정도 해줬습니다. 벌 깨우고 나서 2번 해주면서 이제 이 사양수 안에다가 면역 증강제, 그 다음에 후미딜, 그 다음에 소금,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 쓰는 약재 2가지, 이렇게 해서 5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5가지가 들어가 있고, 요걸 한 3번 정도 해줍니다. 3번. 봄벌 키우면서 한 3번 정도 해주고, 3번 정도 해주게 되는데, 먹이가 없어서, 아까도 보셨지만, 전 영상에도 보셨지만, 그 먹이장이 뒤에 많이 있지만, 그래도 사양수를 넣어주죠. 자극사양을. 왜 그러냐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거를 넣어줌으로 해서 증소를 했죠. 증소를 해줬을 때 이제 사양수를 넣어주게 되면 좀 이제 기분 좀 좋아지라고, 그리고 밖에서 뭔가 이렇게 꿀이 들어오고 있구나, 요런 좀 착각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이걸 먹고 나서 이제 전화열을 발생을 하라고, 그 소비를 한 장 더 넣어줬으니까 공간이 더 넓어졌죠. 그렇게 되면 그 좁은 공간을 온도를 올리는 것보다 한 칸 더 늘어났으니까 열을 더 많이 올려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열이 좀 필요해요. 요거를 먹으면서, 요거는 다당류입니다. 다당류를 단당류로 바꾸면서 얘네들이 열을 냅니다. 열을 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밥을 해 먹으려면 생쌀을 갖다가 불을 지펴가지고 장작불을 넣어갖고 불을 막 떼죠. 그러면 막 후끈후끈하죠. 이런 것처럼 요것도 이제 요걸 먹고 나면, 먹으면서 얘네들이 몸에서 열이 막 납니다. 열이 막 나면 이제 이 안에가 좀 멀뚱하니 금방 좀 따뜻해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넣어주는 의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안에 있는 약재를 얘네들한테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주는 이유도 있고,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먹이가 없으니까 먹이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 넣어주는 이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열을 올리기 위해서, 전화열을 올리기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든 약재를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주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양수를 언제까지 넣어줘야 되느냐, 뭐 이런 의문이 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벌통 안에 먹이가 별로 없으면은 사양수를 넣어줘야 됩니다. 간단한 이치예요.
그러니까 먹이가 없으면 넣어줘야 되고, 먹이가 없으면은 적정하게만 넣어주면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먹이가 많이 있으니까 이제 많이 넣어줄 필요는 없죠. 요런 거는 좀 큰 봉다리가 있고 작은 봉다리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먹이가 없는 통에다가 넣어주는 거고, 아까 그거는 이 통에다 넣어줬던 거는 요거보다 한 3분의 2만 하죠. 요거는 이제 먹이가 많은데 넣어주는 거고, 이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나눠서 이렇게 넣어주고 있고, 요거 보시다시피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공기가 하나도 안 들어갔죠. 공기가 없죠.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공기가 예를 들어서 요만큼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걸 넣어줬을 때 얘네들이 구멍을 뚫었을 때 요만큼이 흐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기가 있는 만큼. 그러니까 공기가 흐르지 않아야 되죠. 봉지사양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머니 젖꼭지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엄마 젖꼭지. 여기다 이제 얘네들이 구멍을 뚫습니다. 자기들이 빨면은 나오고 안 빨면은 안 나오고. 엄마 젖꼭지가 그렇죠. 애기가 엄마 젖을 먹을 때 젖을 빨면은 젖이 나오고, 젖을 안 빨면은 배가 불러하고, 젖을 안 빨면은 젖이 안 나오죠. 그거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마 젖은 한도 끝도 없이 나오지만 요거는 이제 요 양만큼만 나온다는 거, 그게 이제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사양수를 왜 줘야 되는지, 얼만큼 줘야 되는지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고, 증소하기에서도 말씀드렸죠. 봄벌은 먹이가 꿀이 너무 진짜 너무 많으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먹이가 있는 게 좋습니다. 있으면 얘네들이 이거를 파서 이쪽으로 넘기기 때문에, 그리고 산란권을 만들기 때문에 먹이가 너무 많아서 산란할 데가 없다, 이 정도까지 줘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저 같은 경우는 먹이를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많이 주는 편이기 때문에 먹이가 많이 있어야지 먹이가 많이 있어야지 이제 산란도 많이 하지. 먹이가 딸랑딸랑한데, 우리도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한 달에 400만 원밖에 안 돼. 200만 원밖에 안 돼. 근데 애기를 한 5명 정도 낳겠습니까? 요즘 같은 때 애 하나 키우는데 2억 들어가고 많게는 그 이상 들어가는데, 꼴랑 200만 원 벌어왔는데 어떻게 애 5을 키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남편은, 우리 신랑이 좀 능력이 좋아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와. 그럼 5명 못 키우겠습니까? 충분히 키우고도 남지. 제 생각이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먹이가 많으면은 산란을 많이 하는 반면에, 먹이가 딸랑딸랑하면은 산란을 조금밖에 안 한다는 생각이죠. 제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먹이가 너무 적으면은 산란도 그만큼 적게 나간다. 대신 먹이가 많으면은 건강한 새끼를 키우지만, 먹이가 별로 없을 경우에는, 먹이나 이제 먹이하고 화분떡하고 물하고 보온이 잘 안 될 경우에는 건강하지 못한 새끼를 키울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분떡도 떨겨뜨리지 말고 주고, 먹이도 어느 정도의 적정한 먹이를 유지해 가면서 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각산란을 받으려고,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각산란을 받으려고 먹이를 일부러 조금 주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은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양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사양수는 제 생각에는 이제 먹이가 없으면 무조건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먹이가 어느 정도 있을 때는 벚꽃 들어오기 전까지만 사양수를 이제 먹이를 주면 봄벌 키우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자극사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자,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